It was very humbling because he felt that he was better than every single tight end that went before him. I finally get a call, and it's a Missouri area code. And in my head, I'm like, St. Louis? Come on, I don't even want to answer this. I don't like St. Louis? Oh, God.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5주차 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m sleeping like a baby. Every 2 hours I wake up and cry and go to the bathroom and try to go back and get some more sleep. 첫 번째 경기는 두 팀 모두 현재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팀들 간의 대결입니다. 한 팀은 AFC 최고의 팀, 최고의 팀이었던 마이애미 돌핀스를 저번 주에 완전 가지고 놀았던 현재 버팔로 빌스, 엄청난 폼이죠. 그리고 런던 홈에서 이제 애틀랜타 팔콘스를 상대로 공수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컨텐더다 라는 것을 알린 잭슨빌 제규어스입니다. 두 팀 간의 경기는 현재 라인이 빌스 마이너스 5.5로 현재 빌스가 탑독이고요. 홈에서 당연히 2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오버언더 기준은 48.5인데요. 빌스는 현재 너무나도 폼이 좋죠. 조시 알렌이 우리가 알던 그런 엄청난 모습의 조시 알렌으로 돌아왔고, 또 그 돌아올 수 있었던 배경은 결국 이들의 두 명의 타이트엔드 셋, 12 퍼스널 기반의 이들의 오펜스가 점점 시즌이 지나갈수록 제 모습을 갖춰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12 퍼스널 속에서 이들의 리시버, 스테판 딕스나 이런 리시버들의 활약까지 덤으로 현재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빌스의 디펜시브 라인, 이들의 디펜스는 예상치 못한 현재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곧 본 밀러라는 리그 최고의 패스러셔가 돌아올 것으로 또 예측이 됩니다. 본 밀러의 합류가 또 된다면 빌스의 디펜스는 더욱더 상대 쿼터백에게 프레셔를 가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팀인 잭슨빌 제규어스 입장에서는 이 오라인의 프로텍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잭슨빌 제규어스도 분명 이 버팔로 빌스처럼 이 플레이오프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작년 시즌 이들의 포텐을 봤었고, 올 시즌 시즌 스타트는 좀 느리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들의 잠재력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이 매주 던져대는 패스의 질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이번 경기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덕 피더슨 감독이 이 션 맥더머트 감독의 디펜스를 충분히 해부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필라델피아에서도 이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에서 30득점 이상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버팔로 빌스가 분명 현재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잭슨빌 제규어스의 디펜스는 그 전까지 본인들이 상대했던 디펜스에 비해서는 좀 더 까다로운 디펜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조시 알렌 입장에서 더욱더 생각이 많은 그러한 디펜스를 상대할 것 같고요. 저는 경기 예측은 트레버 로렌스와 이들의 오펜스는 무언가 본인들의 그런 존재감을 터트리기를 기다리고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30점, 40점을 터트리면서 잭슨빌 제규어스 맞아, 올해 슈퍼볼 컨텐더 중에 한 팀이었지 라는 무대를 이들은 분명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꽂히면 계속해서 연달아 터치다운 드라이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버팔로 빌스가 현재 진짜 무적 최강자의 포스이긴 하지만, 잭슨빌 제규어스는 뭔가 예상치 못한 결과물을 만들 만한 잠재력을 가진 팀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캔자스 시티 칩스와의 경기에서 좀 잭슨빌의 승을, 커버 승을 예측을 했다가 패배하면서 내가 잭슨빌 제규어스라는 팀을 잘못 생각했나 라고 그때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번 한 번만 더 강팀을 상대로 잭슨빌 제규어스의 모습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 픽은
잭슨빌 제기어스 플러스 5.5 커버 승입니다. 다음은 휴스턴 텍산스 그리고 애틀랜타 팔콘스와의 경기입니다. 팔콘스가 홈에서 마이너스 2.0의 현재 탑독인 상황인데요. 사실 팔콘스는 현재 좋은 폼이 아니고 또 텍산스는 좋은 폼인데 왜 팔콘스가 홈에서 이 페이버릿을 탑독의 위치를 가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홈이고요. 애틀랜타 팔콘스의 홈이고, 데스먼드 리더라는 쿼터백이 이 홈에서 4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8경기밖에 주전으로 뛰지 않은 쿼터백이지만 어쨌든 그 작은 표본 속에서도 홈 경기에선 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애틀랜타 팔콘스는 저번 주 이 잭슨빌 제규어스와의 런던 경기 패배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점검할 수 있었던 기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들의 비잔 로빈슨, 드레이크 런던, 카일 필츠, 런닝백들 엄청난 그 무기들로 2주 연속 한 자리 점수를 기록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한 자릿수 점수를 떠나서 이들의 실제 경기 양상은 더욱더 심각했어요. 이들이 자랑하였던 오펜시브 라인은 상대 D라인과의 매치업에서 완패를 당하였고, 이들이 자랑하였던 러싱 오펜스는 2주 연속 정말 형편없는 러싱 오펜스의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비잔 로빈슨이 제치고 이렇게 미스테크를 유도하고 이러한 모습도 펼쳐졌지만 전체적으로는 형편없었습니다. 이들의 아이덴티티에 비하면 말이죠. 결국 애틀랜타 팔콘스 입장에서 무언가의 이제 좀 오펜스의 스킴이든지 아니면 오펜스 게임 플랜에 있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었던, 오히려 그런 점검을 가질 수 있는 저번 주 패배의 기회를 그것을 양분으로 삼고 아서 스미스 감독이 무언가 다른 이제 전략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싶고요. 휴스턴 텍산스가 분명히 좋은 흐름이에요. 하지만 휴스턴 텍산스는 상대팀의 부진, 그리고 좀 코칭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는 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물론 준수한 팀이라고까지는 판단이 되지만 아직까지 뛰어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싶어요. 결국 애틀랜타 팔콘스 입장에서도 휴스턴 텍산스의 디펜스를 충분히 가진 자원만 보자면 공략을 해낼 수 있는 수준이겠고요. 텍산스가 이 젊은 라인베커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둘 다 22살 정도의 굉장히 젊죠. 비잔 로빈슨이나 이 팔콘스의 런닝백들이 또는 드레이크 런던이나 이 슬랏에 배치하면서 이 미스매치업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이 텍산스의 라인베커를 상대로 이 애틀랜타 팔콘스가 게임 플랜 상으로 무언가를 좀 준비해오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CJ 스트라우드가 이끄는 휴스턴 텍산스의 오펜스도 저번주 피츠버그의 디펜스를 상대로 30점을 올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CJ 스트라우드 그리고 이 휴스턴 텍산스의 오펜스가 저번주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결국 피츠버그 오펜스가 부진하면서, 게임 전체적으로 부진하면서 텍산스의 오펜스는 더욱더 여유와 이 본인들의 오펜스 리듬을 찾을 수 있었던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만약 애틀랜타 팔콘스의 오펜스가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득점을 시작하게 한다면 CJ 스트라우드 쿼터백에겐 더욱더 부담이 쏠리겠죠. 지난 2경기 팔콘스의 모습은 분명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랑하던 러싱 오펜스마저 실망스러웠는데 그래도 런던 패배 이후 본인들의 홈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팔콘스 마이너스 2.0 커버승을 선택하고 41.5 커버라인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현재 어마어마하게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그리고 상대팀은 라이온스에게 안 좋은 악연을 가지고 있는 바로 캐롤라이나 팬터스인데요. 팬터스는 작년 시즌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와일드카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좋은 모습을 보일 때 하필 팬터스에게 업셋 패배를 당하면서 이들의
플레이오프 진출이 사실상 실패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한 팀이었는데요. 올해 다시 만나게 된 이 캐롤라이나와 디트로이트가 현재 좋은 폼인 만큼 작년 시즌의 그러한 이 복수를 꼭 이번 시즌 이뤄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라이온스는 뭐 굉장히 탄탄한 팀이에요. 일단 오펜스에서도 뭐 든든한 오펜시브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득점만큼은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은 굉장한 발전을 거두면서 굉장히 터프한 유닛들이에요. 상대 오펜시브 라인들을 이 피지컬한 매치업에서 계속해서 이겨내는 현재까지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오라인이 뭐 그리 좋지 않은 폼을 감안한다면 과연 라이온스의 D라인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또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 스스로 현재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브라이스 영은 계속해서 뭐 리시버들에 대한 신뢰 문제, 오펜스 스킴에 대한 신뢰 문제, 본인 스스로 캐롤라이나 팬터스라는 오펜스를 온전히 이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오펜스는 브라이스 영보다 앤디 달튼이 더 잘 이끌고 있어요. 뭐 저번 이 결장 경기에서 봤으면 더 이상 브라이스 영의 장점은 보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쨌든 고쳐지기 위해서는 좀 무언가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계기가 어쨌든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뭐 벵갈스의 T 히긴스나 또는 뭐 덴버 브론커스의 뭐 제리 주디나 이러한 빅네임 리시버를 트레이드 하면서 이 좀 브라이스 영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어쨌든 이 트레이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앞두고서야 그런 트레이드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까지 캐롤라이나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시즌 바이윅이 2주 후에 가지게 되는데, 바이윅 전까지의 매치업이 디트로이트 그리고 마이애미 돌핀스 원정입니다. 이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이 브라이스 영과 캐롤라이나 팬더스가 좋은 모습을 과연 보일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저는 라이온스의 마이너스 10.0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라이온스가 득점도 득점이지만 브라이스 영을 상대로 좋은 디펜스까지 보여주면서 공수 압도적인 모습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2승을 거두고 있는 AFC 사우스 디비전 맞대결입니다. 바로 인디애나 콜츠와 테네시 타이탄스인데요. 테네시 타이탄스는 저번주 신시내티 벵갈스를 상대로 공수 완벽한 모습을 선보였고, 이들의 승리 공식은 굉장히 단순하죠. 탄탄한 디펜스 그리고 런더볼을 통한 승리, 이것을 벵갈스를 상대로 완벽히 소화를 해주었는데요. 반면 인디애나 콜츠는 램스를 상대로 연장전까지 경기를 추격하긴 했지만 결국 뒷심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패하게 됐는데, 어쨌든 인디애나 콜츠도 앤서니 리차드슨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또 이들의 디펜스도 현재 준수한 상황입니다. 경기를 예측을 하자면 일단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이 경기는 바로 인디애나 콜츠의 스타 런닝백인 조나단 테일러가 이제 팀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경기에 나올지 아니면 경기에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스냅을 가져갈지, 그리고 경기에 안 나오고 계속해서 트레이드를 요구할지,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는 트레이드가 그래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나단 테일러가 스냅을 뛰면서 본인의 몸 상태가 괜찮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좀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앤서니 리차드슨 그리고 인디애나 콜츠의 오펜스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 팀에게는 오펜스 웨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앤서니 리차드슨은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고, 또 인디애나 콜츠의 슈타이켄 감독도 오펜스 플레이 콜링적인 측면에서 앤서니 리차드슨은 충분히 도와주고 있는 오펜스를 잘 콜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이 굉장한 무기를 가진 쿼터백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데의 디펜스가 좀 주목을 하고 좀 게임 플랜적으로도
다른데 좀 힘을 쓰게 만들 수 있는 스타 웨폰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나단 테일러가 물론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조나단 테일러가 당장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에 헌신하면서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뭐 정신적인 상태를 가진지가 현재 불확실하고, 또 테네시 타이탄스의 디펜스는 현재 런 디펜스 리그 1등, 그리고 쿼터백을 압박하는 데에도 굉장히 능한 수준입니다. 저번 주 뭐 조버로우를 상대로도 뭐 엄청난 블리츠 그리고 심프레셔 컨셉들을 선보였는데, 루키 쿼터백인 앤서니 리차드슨 입장에서 타이탄스의 디펜스는 생각보다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현재 테네시 타이탄스는 인디애나를 상대로 5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연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타이탄스 마이너스 1.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작년 오프시즌 데니얼 존스의 에이전트가 뭐 우리 쿼터백은 4천만 달러 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요구를 했을 때 저는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다 걱정하셨겠죠. 단순히 이 데니얼 존스라는 선수가 4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없는 쿼터백은 물론 이거니와 이 선수에게 4천만 달러를 주고 났을 때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의 라커룸이 위험했기 때문인데요. 뉴욕 자이언츠의 작년 시즌 성공, 작년 시즌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꺾고 플레이오프 첫 승리를 이끈 것은 데니얼 존스의 힘이 아니었어요. 세쿠안 바클리가 오펜스를 이끌었고 덱스터 로렌스가 엄청난 활약으로 컬크 커즌스를 압박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뉴욕 자이언츠는 마치 작년 시즌 모든 본인들의 성공을 데니얼 존스의 힘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데니얼 존스에게 가장 많은 보상을 해주었고요. 물론 덱스터 로렌스도 그 이후에 계약을 얻고 또 오펜시브 태클 뭐 또 계약을 얻고 다 했지만 결국 데니얼 존스에게 모든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었고, 팀에 엄청난 헌신을 보였던 세쿠안 바클리는 계약을 얻어내지도 못했습니다. 라커룸의 선수들은 분명히 이를 알고 있어요. 이 팀에 있어서 누가 최고의 선수이고 누가 라커룸의 진정한 리더인지를 말이죠. 자이언츠가 만약 작년 시즌처럼 좋은 성적만을 기록한다면 이 부분은 뭐 걱정하진 않아도 돼요, 당분간은. 그러나 계속된 패배를 거듭하기 시작한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선수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데이볼 감독이 이 데니얼 존스에게 막 뭘 설명하려다가 태블릿을 집어 던진 장면이 나왔죠, 저번 주에. 근데 단순해요. 팀의 패배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선수가 그 책임이 없는 듯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데니얼 존스 뭐 그냥 본인도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그냥 무표정으로 막 행동을 하잖아요. 그걸 리더로서 보여야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연간 4천만 달러를 챙기고 다른 선수의 공을 본인 것으로 챙겨갔던 선수라면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리더십을 선보이면서 팀에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뭐 먼데이 나잇 풋볼을 마치고 돌아온 뉴욕 자이언츠 또 대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이언츠 입장에서 뭐 수습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수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이애미 돌핀스는 뭐 버팔로 빌스에게 경기에 패하긴 했지만 뭐 득점 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뛰어났죠. 단순히 좀 빌스가 더욱더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저번 주 경기였고요. 한 가지 뭐 자이언츠에서 그나마 생각해볼 요소는 이 윙크 마틴데일 코치의 디펜스, 이 굉장히 블리츠 중심의 디펜스가 뭐 제로 블리츠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투하를 압박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돌핀스는 현재 뭐 알케인이나 이러한 런닝백들, 모스타트나 이런 런닝백들의 엄청난 러싱 게임 또한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뉴욕 자이언츠를 깨 부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마이애미 돌핀스 현재 라인이 마이너스 11인데요. 마이너스 11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올리언 세인츠 그리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의 대결인데요. 사실 이 경기는
현재까지 이번 시즌 20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두 팀 간의 대결이에요. 뭐 나머지 총 3팀인데 나머지 한 팀은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고요. 그만큼 뭐 득점도 잘 못하고 이 오펜스 플레이들을 좀 기대할 수 없는 굉장히 보기 싫은 경기죠. 사실 채널상에 나오면 돌릴 만한 그런 경기인데요. 뉴올리언 세인츠의 오펜스는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패스를 못합니다. 그냥 쇼패스밖에 못하는데 일단 데리카의 부상이 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이 알빈 카마라에게 계속해서 패스를 던지지만 사실 크게 의미 있는 그런 플레이들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은 뭐 크리스 올라베나 다른 이 딥볼에 특화된 리시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잘 못 던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인터미디에이트 존의 패스들은 아예 멸종된 수준이고요. 물론 뉴잉글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맥 존스는 계속해서 매 플레이마다 턴오버 머신이 된 현재 상황이고, 패치의 리시버들 뭐 기대가 너무 안 되죠. 즉 두 팀의 오펜스에서 모두 무언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패치는 지금 맷 주돈이라는 이들의 스타 엣지러셔가 부상으로 당분간 아웃이고, 루키 코너백인 곤잘레즈는 시즌 아웃까지 현재 당한 상황이어서 뭐 뉴잉글랜드가 이 경기를 통해서 좀 반등을 해주지 못한다면 당분간은 진짜 어두운 시기가 어쩌면 펼쳐질 수도 모를 것 같은 상황인데요. 제가 이 경기 패치의 승을 꼽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쨌든 뉴잉글랜드의 홈이고 이 세인츠의 오펜시브 라인은 현재 생각보다 부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인식은 뉴올리언스의 오라인은 뭐 리그 최고급이다, 뭐 리그 뭐 탑 5다, 매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올 시즌만큼은 현재까지는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오라인이 부진한다면 계속해서 뭐 부상에 좀 영향을 가지고 있는 데리카의 경기에 있어서도 플레이에 있어서도 조금 뭐 저번주처럼 뭐 저번주까지 아쉬운 모습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맥 존스라는 쿼터백이 저번주에 경기를 완전히 집어 던지는 수준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번주에는 2주 연속 던지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경기 맥 존스가 또 한 번 경기를 던진다면 저는 맥 존스는 주전에서 교체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맥 존스에게 이번 경기는 충분한 반등을 보여주어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맥 존스가 결국 이 경기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패치의 리시버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뉴올리언 세인츠의 디펜스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투하이 커버리지를 펼치면서 코너백들은 1대1 맨투맨 커버리지를 펼쳐요. 뭐 커버 5를 중점적으로 펼치고 뭐 템파 2도 존 커버리지 섞어서 쓰는데, 이들의 코너백들은 시종일관 프레스 커버리지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나도 잘해서 상대팀의 오펜스 리시버들이 이 충분한 세퍼레이션을 벌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쿼터백들은 처음에 공을 어디다 던지지 하다가 뭐 색을 당한다든지 이런 커버리지 색을 유도하는 팀인데요. 우리가 어쨌든 뉴잉글랜드는 리시버들에게 있어서 좀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세인츠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스타일의 커버리지를 펼치고, 그렇다면 결국 리시버들이 이 초반 뭐 릴리즈 경합이나 뭐 이런 핸즈 파이팅적인 측면에서 좀 승리를 해주어서 맥 존스를 도와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제 픽은 패치 마이너스 1.0 커버승입니다. 다음은 매년 엄청난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두 팀, 레이븐스와 스틸러스와의 경기입니다. 스틸러스가 플러스 4.5 현재 언더독인데요, 홈에서. 이 경기는 뭐 AFC 사우스 이 디비전 팀들 간의 특유의 굉장히 피지컬하고 터프한 매치업이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스틸러스의 현재 폼만 생각을 했을 때 이 경기는 레이븐스의 쉬운 뭐 승리로 점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뭐 라마 잭슨이 굉장히 잘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팀 상황과 관계없이 뭐 오펜시브 라인이 부상을 당하든 리시버가 부상을 당하든 라마 잭슨은 묵묵히 본인의 오펜스 이 팀을
혼자 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현재 이 맥도날드 코치 밑에 하에서 미친 현재 페이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틸러스라는 팀은 항상 궁지에 몰렸다, 이젠 정말 끝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무언가를 보여주는 팀이에요. 홈이고 언더독이다, 4.5라는 굉장히 큰 라인의 언더독으로서 마이크 텀린 감독이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정말 이 경기에서마저 패한다면, 무기력하게 패한다면, 저는 마이크 텀린 감독이 뭐 다 좋지만 어쨌든 저번주에 언급드렸듯이 변화를 택할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본인 입으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맷 캐나다 코치가 현재 뭐 트위터 상으로 이 본인의 그런 뒷계정을 만들어서 본인을 이 SNS 상으로 스스로 옹호하는 그러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현재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맷 캐나다 코치도 잘리기 전에 1코인이라도 버는 것이 어쨌든 현재 가장 급선무로서 이 경기를 통해서 어쨌든 좀 목숨벌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네요. 저의 픽은 스틸러스 플러스 4.5 커버 승입니다. 다음은 뭐 신시내티 벵갈스 그리고 애리조나 카디널스와의 경기인데요. 카디널스가 홈에서 플러스 3.0, 벵갈스가 무려 마이너스 3.0에 현재 탑독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경기는 진짜 신시내티 벵갈스의 이름값 때문에, 오로지 이름값 때문에 벵갈스가 현재 탑독으로 꼽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신시내티 벵갈스는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너무나도 오펜스에 있어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은 그냥 걷는 것 자체도 불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진짜 이 정도의 부상이라면 경기에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 옳은 일이지만, 조 버로우는 본인의 책임감 때문에 이 팀의 승리를 위해서 스스로 경기에 나오는 것을 자처하고 있고, 또 팀에서도 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 버로우가 경기에 나오고 경기에 패하면 본인의 이 화살을 본인이 감수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잭 테일러 감독이 결국 가장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고, 이 잭 테일러 감독이 무언가의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벵갈스에게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혼자 캐리하는 것을 현재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조 버로우가 경기에 오펜스 스킴이 후지든 오펜시브 라인이 후지든 어쨌든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의 힘을 통해서 이겨내고 극복해냈습니다. 결과물로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이번 시즌 신시내티 벵갈스가 부진한 것은 결국 버로우의 부상에 있고, 이것은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신시내티 벵갈스가 애리조나 카디널스한테 패하고, 또 다음주 시애틀 시옥스가 다음주 경기에서도 패하고 이 바이위까지 연패를 거듭한다면 저는 벵갈스가 T 히긴스를 트레이드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어쨌든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상대로 벵갈스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오프를 노리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팀이에요. 일단 카디널스의 쿼터백인 조슈아 dobs는 진짜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dobs는 리그 쿼터백 절반보다 훨씬 잘합니다. 진짜예요. dobs는 그만큼 현재 좋은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고, 이 조나단 게넌 감독이 이끄는 카디널스는 분명 준수한 팀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벵갈스가 어쨌든 버로우의 부상,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오펜스에 너무 단순한 그러한 스킴 같은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그 오펜스의 문제가 결국 디펜스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 오펜스가 계속해서 샷건 기반의 패싱 기반의 오펜스를 소화하기 때문에 디펜스 상으로 이게 체력적으로 많은 스냅을 가져야 하는 디펜스는 더욱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카디널스 입장에서 업셋이 나오더라도 분명 놀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마지막으로 벵갈스라는 이 이름값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조 버로우는 발 하나로도 승리를 이끌 만한 쿼터백인데 과연 어찌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제 픽은 벵갈스 마이너스 3.0 커버 승입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이글스 그리고 LA 램스와의 대결입니다. 램스가 홈에서 플러스 3.5 언더독인 상황인데요. 현재 이글스는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 물론 경기의 그러한 과정이 작년 시즌처럼 굉장히 뛰어나고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본인들 스스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있고 이 연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LA 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팀의 오프 시즌 전에 예측들 그리고 실제로 이 팀에 부족했던 탤런트 이러한 것들은 현재 잘 극복을 해내고 있고 또 이번 경기에선 쿠퍼 컵이라는 이 팀의 최고의 리시버가 돌아오는 만큼 분명히 램스의 앞으로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램스의 리시버 쿠퍼 컵 그리고 푸카 나쿠아라는 이 루키 리시버 듀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어디에서든 라인업이 가능하고 단순한 라우트 러너로서의 모습을 떠나서 진짜 오픈 그래스를 찾는 데 있어서 이보다 뛰어난 리시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현재 폼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매튜 스태포드라는 쿼터백은 현재 커리어 최고의 패스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짜 패스의 궤도나 터치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예요. 현재 패트릭 마홈스보다 저는 훨씬 더 잘하고 있는 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 특히 현재 백7에 있어서 부족한 점, 라인베커와 이들의 세컨더리가 분명히 이 탤런트 상으로 이탈자가 많으면서 작년 시즌에 비해서 분명히 부족한 점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만큼 션 맥베이의 그런 오펜스 스킴 설계 그리고 매튜 스태포드의 현재 패스 그리고 쿠퍼 컵, 푸카 나쿠아 이들의 리시버진을 생각하면 엄청난 야드를 패싱 야드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라인베커나 코너백 세이프티를 상대로 물론 이는 이글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킹스 전에서 봤듯이 바이킹스가 5딥 세이프티 커버리지를 펼치자 이글스는 간단하게 너네 박스 비워? 오케이 우리 러싱한다. 계속해서 러싱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이 스위프트는 어마어마한 야드를 획득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램스의 디펜스의 이 라이트 박스 그리고 페니 패키지를 상대로 이 디안드레 스위프트는 계속해서 러싱 야드를 따낼 것이고 이를 통해서 게임을 컨트롤하는데 집중을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이글스의 백7은 분명 램스의 패싱 게임을 상대로 미스매치이고 디펜스 자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것이 이글스의 게임 플랜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러싱을 통한 타임 매니지먼트, 전체 경기의 컨트롤 만약 램스가 별다른 준비 없이 이 경기에 행한다면 이글스는 분명 본인들의 게임 플랜을 실행할 수 있는 탤런트를 가진 팀이고 램스 쪽에서 과연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에 따라서 경기의 행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맥베이와 스태포드는 분명한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감독들이고. 하지만 단지 이글스가 이 경기의 상성적인 측면에서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글스 마이너스 3.5 커버승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뉴욕 제츠, 덴버 브론코스 세기의 매치업이죠. 바로 잭 윌슨 그리고 러셀 윌슨 간의 대결 그리고 나다니엘 해켓 그리고 션 페이튼 감독 간의 대결 정말 어마어마한 오프 시즌부터 기다리던 매치업인데요. 오프 시즌엔 이 두 강팀이 대결할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현실은 두 약팀이 현재 대결하게 됐는데 일단 스토리가 너무 길죠. 오프 시즌 이 현재 뉴욕 제츠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나다니엘 해켓 전 덴버 브론커스 감독을 저격했던 이 션 페이튼 감독과의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한 관심사를 현재 모으고 있는데요. 두 팀 모두 5주차에 왔는데 형편이 지금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만큼 다른 의미로 더욱더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로 안진마의 마인드 같아요. 내가 너한테는 그래도 안 진다 라는 마인드로 붙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먼저 뉴욕 제츠의 디펜스. 뉴욕 제츠의 디펜스는 사실 작년 시즌 어마어마한 그런 생산성과 효율성을 선보이고 올 시즌도 그러한 기대를 모았지만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워싱턴 커맨더스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기대에 비해서 올해 생산성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고 더 이상 팀을 지탱해주고 캐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스타 플레이어를 가졌다는 점, 이러한 점을 통해서 좀 활약을 기대할 수는 있는 그런 수준 정도는 되지 않나 싶은데, 반면에 상대팀인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는 현재 뭐 역사적으로도 최하위권이다, 뭐 그렇게 현재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뭐 통계상으로는 진짜 최하위권이더라고요. 그만큼 총체적 난국의 이 디펜스는 저번주 저스틴 필즈에게도 4개의 터치다운을 허용하였고 잭 윌슨을 상대로도 충분히 터치다운을 허용해줄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됩니다. 오펜스의 대결도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먼저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은 저번주 이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커리어 최고의 경기를 펼치면서 이 원코인을 현재 벌어낸 상황에서 2주 연속 만약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로 잘한다, 그러면 여론이 반전이 될 수도 있어요. 잭 윌슨 성장했다, 잭 윌슨은 역시 뭐 뉴욕 제츠의 쿼터백이다, 뭐 이러한 여론이 반전될 수도 있는 만큼 본인이 정말 엄청난 의지와 많은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 싶은데,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는 저는 지난 4주차의 모습만 본다면 잭 윌슨 정도라면 충분히 공략이 된다고 봐요. 물론 잭 윌슨 스스로가 아닌 이들의 뭐 브리스 홀, 런닝백, 그리고 게럿 윌슨, 이들의 리시버들을 통해서 잘 공략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러셀 윌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러셀 윌슨도 작년 시즌보다는 분명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들의 오펜스가 퍼스트 리드 상황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만큼 션 페이튼 감독이 플레이들을 잘 콜링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츠의 디펜스 탤런트는 그래도 덴버 브론코스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러셀 윌슨 입장에서는 그래도 잭 윌슨만큼 쉽진 않은 그런 경기로 생각이 듭니다. 경기는 결국 덴버의 디펜스가 이 잭 윌슨에게 얼마나 판을 깔아주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잭 윌슨을 신뢰하진 않지만 덴버 브론코스는 정말 이 디펜스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고 또 복합적인 문제를 가졌어요. 물론 이번 주에 이 덴버 브론코스가 랜디 그레고리, 이들의 엣지 러셔를 방출하면서 분위기를 쇄신한 그런 의도를 선보이긴 했지만 한 주 만에 이러한 부분을 고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션 페인튼 감독에게 모욕을 당했던 이 나다니엘 해켓 이 코치가 이 서륙을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츠 플러스 2.5 커버승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캔자스 시티 그리고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대결. 바이킹스가 홈에서 플러스 3.5로 현재 언더독인 상황인데요. 4년 전 브라이언 플로레스의 디펜스를 상대했던 패트릭 마홈스는 3개의 인터셉션을 범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돌핀스 디펜스와 현재 바이킹스 디펜스의 탤런트는 분명히 다르지만 플로레스 코치는 그만큼 마홈스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 코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칩스의 디펜스가 저번주 잭 윌슨에게 큰 플레이들을 허용했다는 점, 이들의 디펜스가 저스틴 제퍼슨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점, 그리고 현재 테일러 스위프트와 함께 잡음이 굉장히 많은 캔자스시티 칩스이기에 바이킹스 입장에서도 저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앤디 리드 감독이 과연 이 모든 꼬라지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디서플랜된 모습을 이번 주 칩스가 보여줄 것 같고 저는 칩스 마이너스 3.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최대 매치업이죠.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 바로 플레이오프에서 매년 만나는 두 팀 간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홈에서 마이너스 3.5로 당연히 현재 탑독인 상황인데요. 일단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정말 이 경기를 이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플레이오프에서 나이너스를 상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좀 이겨보자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너네는 우리한테 안 돼 라는 취지로 이 승리를 하고 싶겠죠. 바로 경기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자면 두 팀 모두 일단 대단한 팀들이에요. 일단 득실 마진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최고의 뭐 디펜스, 뭐 최고 오펜스 탤런트를 보유하면서 진짜 매주 상대 팀들을 패고 다니는 팀들 간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경기에서 뭐 승패가 어찌 됐든 이 팀들은 3개월 후에 1월 달에 다시 한번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다시 한번 나이너스가 웃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이 저번 애리조나와의 매치업에서 런 디펜스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라인베커와 이들의 런 핏적인 측면에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 현재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크리스찬 맥카프리라는 이 페라리를 가지고 있어요. 전력 질주 진짜 미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만약 카우보이스의 D라인이 진짜 피지컬 1대1 탤런트상 이 모습으로 완벽한 압승을 거두는 것이 아닌 이상 나이너스에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너스를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이너스 마이너스 3.5. 다음 마지막 경기는 그린베이 패커스 그리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의 대결인데요. 패커스가 마이너스 1.0으로 현재 탑독인 상황입니다. 그린베이 패커스는 저번 주 이 TNF 경기에서 정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게 완패를 당하였고 그로부터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뭐 미니 바이윅을 가진 거죠.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먼데이 나잇 풋볼을 위한 완벽한 게임 플랜을 짤 수 있었던 그런 여유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동안 멜 라플라 감독은 분명 이 완벽한 게임 플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적어도 현재 이 맥다니엘스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뭐 게임 플랜, 게임 매니지먼트 이러한 것보다는 훨씬 뛰어난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현재 지미 갈라폴로라는 쿼터백은 부상을 안고 있고 그린베이 패커스가 진짜 잘만 압박을 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어쩌면 패커스가 쉽게 경기를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픽은 패커스 마이너스 1.0 커버 승입니다. 네, 이상 5주차 픽들을 꼽아봤는데요. 사실 지난 4주차는 정말 전체 시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경기들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훨씬 많은 경기들이 남아있고 본인들의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4주 동안 찾지 못했던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빨리 찾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냐에 앞으로의 시즌의 결과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ar me. It's not what you're capable of. It's what you're willing to do. Life is about challenges and taking them and doing the very best that you can. I know plenty of people that are capable. I know fewer people that are willing. You know what I mean? Will is a powerful thing. Ask yourself, what are you willing to do? Yourself, what are you willing to do? Yourself, what are you willing to do?